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비교적 최근 들어서 공사 중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. 공사비도 상승하고 있고 또 뭐 저 서울에서는 유치권도 걸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대구는 어떻게 될까? 사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요. 실제로 뭐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해결되었고 앞으로 방향성은 어떤 것일까?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라는 곳이 있습니다. 이제 한개동짜리 아파트이고요. 이 죽전역 아래에 장기로를 지나서 한 칸 아래에 있는 곳이거든요. 장기동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여기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었어요. 그래서 2017년에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하게 되었고 당시의 시행사는 중군산업개발이라는 곳이었고요. 시공사는 뭐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인터불고 건설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한개동에 148세대 최고 30층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 평균 경쟁률이 17대 1 정도가 되었습니다. 뭐 요즘에 들어서야 이런 17대 1은 정말 괜찮은데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당시에는 아니긴 했고요. 당시 분양했던 뭐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수성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중동이죠. 36대 1까지 찍게 되었고요. 버머 서안 포레스트 세대수가 많이 없는 곳이죠. 거기가 280대 1까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뭐 앞산에 태왕 아너스라든지 아니면 봉도 화성파크드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한 130대 1 정도를 평균적으로 찍었다 보니까 당시에 17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뛰어난 거는 아니었다. 그냥 분양 열기가 대체로 좀 있는 상황에서 뭐 세대수라든지 동계수가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한번 노려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4년 뒤인 21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행사에서 자금난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제 시행사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 기준들이 있는데 자본금 3억 이상인 곳들이어야 될 거거든요. 여기도 이제 딱 3억 정도로 자본금을 맞춰놓고 개인들이 투자를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걸 진행하려면 PF 대출을 통해서 이제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무리하게 진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22년도 말쯤에 이곳에 현금성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느냐 따져보니까 한 1,700만 원 정도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었고요. 시공사에게도 제대로 비용을 주지 못해서 이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거의 다 지어졌었어요. 거의 93.8%까지 공정률을 진행하게 되었었고요. 뭐 6개월 이상 공사도 지연되고 뭐 이런 시행사가 또 중도금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았던 수분양자들이 또 대납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횡령으로 대표가 구속까지 되게 되면서 허그에서는 23년도 1월에 보증사고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총 657억 규모의 보존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요. 이제 아파트가 한 400억 규모였고 상가가 한 250억 규모였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대구에서도 참 생소한 개념이지만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3년 만에 첫 분양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 잘 없는 경우이긴 한데 특히 당시에는 분양 성적들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공정률에 따라서 허그가 어떻게 보상을 좀 해주느냐, 보증을 해주느냐 이런 갈림길이 있지만은 만약에 80% 이상 공정률을 진행했다면은 이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분양을 그대로 이행해서 공사 완료까지 시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허구에서도 이제 입주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상황이었었고요.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보존 사고가 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좀 안 달려들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뭐 마땅히 크게 돈 되는 것도 아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동서개발이라는 곳에서 책임지고 이제 준공하겠다, 공사하겠다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.
요 동서 개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대구 지역 내의 건설사라고 하면 뭐 태왕, 뭐 화성, 우방, 동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래서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인지도가 밀린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동서개발이라는 곳도 대구 지역의 토박이 건설사입니다. 그래서 뭐 나름 재무 구조상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. 공사 금액은 한 130억 정도로 추정이 되었었습니다. 사실 뭐 거의 끝난 공사였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24년도 7월, 올해 7월에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. 그 전에 사전 점검을 또 할 예정이고요. 아까 보증 사고가 뭐 3년 만에 처음 일어난 거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런데 보증 사고가 난 다음 이런 승계 시공자를 선정해서 또 입주까지 마무리하는 거는 부산 2010년도쯤에 부산에 명지지구 2차 킹덤 뭐 요거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사례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. 다만 우리 대구의 비극은 사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. 사실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사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라는 곳입니다. 위치도 또 비슷해요. 다 죽전역 인근에 있는 곳이고요. 사실 이 엑소디움이 훨씬 더 죽전역 생활권에 가깝고 또 간삼동 일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21년도에 분양을 진행하게 되었고요. 한창 뜨거운 곳에서 살짝 시기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. 시행사가 위성도시건설이라는 곳이고 뭐 시공사가 대우산업개발이라는 곳입니다. 그래서 앞전에는 시행사가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시공사가 문제였었죠. 우리가 뭐 대우산업개발이라고 하면은 잘 알고 있죠. 이안이라든지 엑소디움 이런 것들을 브랜드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. 여기는 오너 리스크가 좀 큰 곳이었었죠. 뭐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었었고 이제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뭐 한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 23년 하반기에 이 대우산업개발이 회생 절차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 8월쯤부터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공정률이 한 50% 정도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분양금과 중도금을 좀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이게 보증 사고가 나려면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좀 달려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시행사인 위성도시건설에서는 우리가 망한 게 아니고 시공사가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었었어요. 21년도부터 PF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했으니까 사실 보통 3년 정도의 이 만기 기간을 주거든요. 자, 그럼 올해인 24년도부터 이걸 또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거의 450억 규모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보증 사고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시행사 측에서도 그대로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비춰지고요. 다행히도 올해 2월 달부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선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허그에 분양 보증이 있다면 사실 어찌어찌 해결될 수 있는 모양새는 만들어진다. 다만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니까 이 분양받은 사람들의 괴로움들은 뭐 해결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치더라도 결국 끝에 가면은 다 해결은 되니까 기간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.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명지 킹덤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도 계속 분쟁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. 아무튼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결국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입주하기로 한 수분양자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죽전역 동서 프라임 36.5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. 비교적 앞으로가 조금 더 위험한 상황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뭐 미분양이 극심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 분양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24년도부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우리 대구는 2020년까지는 어쨌든 분양 성적이 다 좋았잖아요. 21년도부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
상환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다면은 앞으로 좀 위험한 게 아닐까. 그래서 한편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또 선분양 흐름이 아니라 후분양 흐름이긴 하잖아요. 워낙에 이제 분양가가 좀 높아진 시기이다 보니까 선분양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나마 후분양인 것들이 정말 입주할 때 다 돼서 분양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 건데 야 얘들은 뭐 적어도 분양 보증 사고 뭐 이런 건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아무튼 뭐 우리가 뭐 대비한다고 또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본다라면 시행사의 자본금이라든지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이제 후분양 같은 것들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다 지어졌던 신축구 아파트를 노리는 식으로 매집 마련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아무튼 뭐 한두 개씩은 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마다 잘 정리해서 또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